당신의 요즘 일상은 어떠신가요? 딱 잘라 말하면 힘들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괜찮다고 말하기에도 뭔가 애매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눈을 뜨면 늘 보던 천장, 늘 보던 커튼, 늘 보던 주방과 식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풍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별일 없는 하루인데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아침. TV 소리는 분명 크게 나오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은 오후. 잠자리에 누워 불을 끄면 오늘 하루보다 지나온 세월부터 떠오르는 밤. 나이가 들면 감정은 그때그때 잠깐 스치는 기분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결이 됩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다쳐도 한숨 자고 나면 뭐 그런 날도 있지 하고 넘길 힘이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작은 상처에도 오래 머물고 작은 기쁨에도 뭉근한 따뜻함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은 나이를 먹을수록 그 깊이가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섬세한 감정들은 약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진 것입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겪고, 더 많이 참고 견디면서 얻은 마음의 두께입니다. 연말은 이 깊어진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비추는 계절입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루가 저물어갈 때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문을 두드립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 풀리지 않은 관계,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못한 한마디,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를 선택들, 이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마음에 머무르는 시기. 그래서 연말의 감정은 딱 잘라 슬프다, 기쁘다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설명하기 힘든 깊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오늘은 그 여운 속에서 연말에 꼭 정리해 두면 좋은 것들, 그리고 새해에 작게라도 품고 가면 좋을 것들을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노년의 삶 전체를 조용히 받쳐주는 마음의 기둥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간 후회를 다독이는 일입니다. 연말이며 후회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한 번만 더 만나러 갔으면, 한 번만 더 안아줬으면, 지금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용한 밤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처럼 마음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후회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돌아가서 다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전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몸과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바쁠 때도 한 번 보자, 밥 한 번 먹자 하며 시간을 쪼개 만나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만남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해 겨울, 사소한 오해 하나로 말이 조금 험해졌고, 그럼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지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두어 번 바뀌는 동안 그 전화는 끝내 다시 울리지 않았습니다. 연말이며 그 친구 얼굴이 유난히 떠오릅니다.
같이 다니던 시장길, 따뜻한 국을 마시며 한숨 섞인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 내 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던 표정, 휴대폰 연락처를 내려다보다가 한번 해볼까 번호를 누르려다 다시 손을 떼고 화면을 꺼버린 적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걸. 한 번이라도 먼저 연락해 볼 걸. 이런 일들은 가족과의 사이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지나간 일은 그대로 두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을 손으로 다시 붙잡으려 하면 오늘의 물까지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사건 자체보다 그때의 나를 내가 인정하지 못했을 때 더 크게 자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후회를 정리하는 첫걸음은 이 한 문장을 조용히 자신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다. 그날의 나는 내 마음과 힘이 허락하는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내느라 애썼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아쉬운 것뿐이지. 그때의 나 또한 살아보겠다고 버티던 한 사람입니다. 후회를 정리하는 일은 과거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풀어주어야 새해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후회가 자리를 비켜줘야 그 자리에 새 희망과 새 다짐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조금 물러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약용은 오래 곁에 둘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 같은 사람, 안부 전화를 하지 않으면 괜히 미안할 것 같은 사람들이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막상 연락을 해도 문자 한두 줄, 형식적인 안부 몇 마디로 대화가 끝나버리고 나면 괜히 더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건강하시죠? 네, 잘 지냅니다. 이 짧은 말 안에 서로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그냥 예의만 오갔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꼭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랜 친구이긴 한데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결국 내 삶을 평가하는 이야기로 흐릅니다.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그 나이에 그러면 안 되지. 조금 더 부지런히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안 힘들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고 집에 도착해 문을 닫아도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런 관계들을 우리는 참 오래도 억지로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무심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연락을 이어가야지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며 마음의 체력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조금만 지쳐도 일상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거리를 조금 조정하는 일입니다. 연말에는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사람과 연락하고 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괜히 무거워지고 자꾸 내 자신이 작아지는가?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와는 조금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연락의 빈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만남의 횟수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편안해서 좋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 함께 있을 때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숨이 편안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는 곁에 남아야 할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오래 마음에 남아있던 말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에이,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아니겠지 하며 넘길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해야 할 일도 많았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았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도 넓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도 새로운 경험들이 그 자리를 덮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반가운 듯 웃으며 어머, 못 본 사이에 많이 늙으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겠지만 그 말은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 한구석을 툭툭 건드립니다. 아들이나 딸이 회사에서 바쁘다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엄마,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아버지, 지금은 회의 중이라 나중에 얘기해요.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바쁘겠나. 요즘 세상 살기가 얼마나 팍팍한지. 나도 아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전화가 끊어진 뒤 조용한 방 안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 혼자만 세상에 남겨진 것 같은 묘한 허전함이 올라옵니다. 가까운 사람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지금 좀 달랐을 텐데 라고 말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살아온 방식을 한 줄로 정리해 버리는 차가움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빛의 방향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상대가 한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비춘 그림자일 뿐, 내 가치 전체를 정의하는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오래된 말의 상처를 풀고 싶다면 이렇게 조용히 선을 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서 이제 머물 자리가 없다. 그 말은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온 그림자일 뿐, 나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상대의 말이 나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오래 붙들고 있을 때 상처는 깊어집니다. 이제는 마음 안에서 울리던 말들을 조용히 바깥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래, 그 말이 아프긴 했지. 그날은 힘들었지. 그렇지만 그 말 때문에 내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몇 번이고 자신에게 말을 건네다 보면 언젠가 그 말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 날이 옵니다. 네 번째, 오래 쌓인 미안함을 나에게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안하다는 감정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가족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고,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조금 더 넉넉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밀려오기도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도와주기는커녕 도움을 받게 되는 자신이
괜히 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몸이 유난히 안 좋았던 날, 손주가 놀자며 손을 잡아당기는데 금방 지쳐버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날이 있습니다. 손주가 잠든 뒤 그 얼굴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같이 놀아줄 걸 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괜히 가슴이 시려지는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지금 바빠. 이따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급히 끊었을 때 처음에는 살짝 서운했다가 곧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그럴까 하며 오히려 내가 미안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금방 이해해 주면서도 내 실수에는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당신은 정말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형편 속에서, 그때의 생각과 힘 속에서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움직여왔습니다. 미안함을 정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용서를 돌려주는 일입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 바빴다.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의 나야. 수고 많았다. 지금의 내가 그 마음을 안다. 이렇게 몇 번이고 나의 옛 모습을 감싸 안다 보며 미안함은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만든 하나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5번째, 불필요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는 일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걱정은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몸은 앞으로 더 약해지지 않을까? 혹시 큰 병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을까? 내가 없어진 뒤 가족들은 잘 지낼 수 있을까? 혼자 남는 시간이 늘어나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밤에 누워 있다가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면 이게 혹시 안 좋은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며들고 아침에 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며 이제 정말 예전 같지 않구나. 막연한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걱정들 가운데 실제로 눈앞에서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마음속에서 자꾸 크기를 키워갑니다. 정약용은 근심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항상 실제보다 큽니다. 빛이 어느 쪽에서 비추느냐에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기괴한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걱정도 비슷합니다. 실제보다 더 커 보이고 실제보다 더 위험해 보이고 실제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걱정의 문제는 하나가 들어오며 다른 걱정을 끌고 들어온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며 건강 전체가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며 앞날이 같이 걱정되고 앞날이 걱정되며 가족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까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날에도 막연히 불안한 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걱정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걱정의 무게를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우선 내가 지금 손댈 수 있는 걱정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걱정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씩 준비하면 됩니다. 병원 검진을 받아본다든지, 운동을 조금 늘려본다든지, 정리할 것을 조금씩 정리해 본다든지.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찌해 볼 수 없는 걱정이라면 이렇게 말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괜찮다. 오늘의 나는 지금 이대로 잘 버티고 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미 하고 있다. 이 문장은 걱정을 없애주는 주문이 아니라 걱정이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선을 긋는 말입니다. 걱정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걱정 때문에 오늘의 숨이 막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노년의 평온은 걱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이 와도 그 안에서 숨 쉴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6번째, 마음속의 빈자리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개의 빈자리가 생깁니다. 한때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멀어진 인연, 늘 곁에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린 사람, 이제는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가끔 향기처럼 떠오르는 사람까지. 연말이 되며 이 빈자리들이 특히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엔 같이 TV를 보며 같은 장면에 웃어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TV를 보며 웃다가도 옆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같이 걸었던 길을 이제 혼자 걸으면서 이 길, 그 사람과 참 자주 걸었지 하는 생각이 스며들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손주들마저 커버려 집안이 갑자기 넓게 느껴지는 날, 조용함이 편안함이라기보다 허전함으로 다가오는 날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오는 데도 때가 있고 머무는 데도 때가 있으며 떠나는 데도 나름의 이치가 있다. 떠난 인연은 누가 잘못해서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전함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립고 아쉽고 때로는 억울한 감정까지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고 들면 마음은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빈자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나눴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조용히 품어둔 채 지금의 나를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고 누군가와 많이 웃고 울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인생은 누구와도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허전함은 내가 그만큼 사랑하며 살아왔다는 표시입니다. 7번째, 지나온 시간을 점수 매기지 않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조금 더 용기를 냈어야 했나? 가족들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지금의 모습이 내가 원하던 모습이었나? 연말에는 이런 질문들이 조금 더 자주 떠오릅니다. 정약용은 삶의 평가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이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일부만 봤을 뿐입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버티며 살아왔는지는 당신만이 압니다. 젊은 날, 몸이 부서져라 일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가게 문을 열고 출근길에 올라타고 가족 밥부터 챙기던 날들. 내 옷은 한두 벌로 버티면서도 아이에게 새 옷 한 벌 사주고 싶어 마트를 서성거리던 날들. 속상한 일을 겪고도 집에 들어서며 표정을 바꾸고 밥 먹자 한마디 웃어 보이던 날들. 그 모든 날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시간입니다. 부족했던 날도 있고, 화가 나서 크게 소리친 날도 있고, 지쳐서 모든 것이 다 싫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들 속에서도 당신은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삶은 잘한 날들만 모여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버틴 날들, 견뎌낸 날들이 쌓여 완성됩니다. 그러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늘 노력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연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8번째, 새해를 향해 마음을 살짝 열어두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 맞이하는 새해는 젊을 때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젊은 날의 새해가 큰 꿈과 계획, 도전과 야망으로 시작되었다면 지금의 새해는 조금 더 단순합니다. 크게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주 다투지 않고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한 해. 정약용은 큰 변화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이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쓰겠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겠다. 작은 기쁨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겠다.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더 편안한 사람이 되겠다. 아침 햇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잠시 멈춰 서서 그 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은 달라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래,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유연해집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그래도 아직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순간이 바로 새해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 됩니다. 새해에는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견디고 온 나를 조용히 칭찬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정말 잘해오셨습니다. 후회를 안고 있는 날에도, 걱정이 가득한 날에도, 마음이 유난히 예민한 날에도 당신은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고요를 찾아갈 때 당신의 삶도 조용히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해가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당신은 그 시간을
충분히 지혜롭게 맞이할 사람입니다. 오늘을 견뎌낸 당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이 당신의 내일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도 그대를 조용히 응원합니다.